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험이, 이제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시험이 지금, 임박합니다. 임박해서 우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이제 합격생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초시 합격반 이렇게 이제 명칭을 지었는데, 이 명칭이 최근에는 의미가 좀 있어졌습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 초시로 합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들이 균일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대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진행 순서인데 우리 학원하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이 부분이 이제 학교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상시 살피고 그 다음 변호사 시험에 그럼 왜 불합격하는가 원인 그 방안 내지는 유형에 대해 살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의 목표를 두는 것은 부족하고 고득점으로 붙자 그 다음 되도록이면은 법조 공직으로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겨울 2개월 동안 뭘 해야 되는가 또 남은 기간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 커리어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법시험을 기반으로 한 학원이죠. 사법시험 점유율이 이제 80% 이상이었고, 이건 흘러간 얘기지만은 그래도 쭉 이렇게 전통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고시 합격이나 변호사 시험 합격생 수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우리가 매년 변호사 시험 합격생을 300명 정도 이렇게 배출하는데 점점 숫자는 늘어가고 그 다음에 질도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하면 됩니다. 저는 제 학생들은 모를 수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제가 헌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학원의 강의도 여러분들 좀 많이 들으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제가 헌법을 가르쳐 보니까 헌법에 대한 인식이 글빨로 어떻게 하면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조는 법이에요. 구조는 법이어서 법을 잘 익혀서 해결하면 고득점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속한 학교 이 부분은 이제 유념해서 보면 되는데 이게 13회까지니까 뭐 이번 시험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통계가 잡혔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입학 대비 누적 합격률이니까 5번 기회를 다 쓴 경우입니다. 5번의 기회를. 그래서 보시면은 오탈차다 이런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오탈의 비율이 이 학교부터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강원대학을 기준으로 하면은 5년 동안 시험에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30명이니까 이거는 대단히 높은 숫자예요. 이게 오탈을 했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따지면은 로스쿨 3년, 그 다음에 5년이 흐른 다음에 근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결과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서울대학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80%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보면은 중앙대학 이하로 보면은 또 70%대이고 여기는 심각하죠. 강원대학 이하로 보면은 60%대니까 본인이 속한 대학이 어디인가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큰일을 당한다. 이걸 전제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이에요. 최근 3년간. 이건 오탈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원래 시험을 봤을 때 몇 프로가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역시 본인이 속한 학교들을 보면은 지금 70%대가 새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바로 시험이 되는 율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 새 학교를 서울대, 고대, 연대를 제외하고는 100명 중에 30명이 초시에 불합격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60%대도 있죠. 한양대학이 60.2%, 한국외대가 60%니까 100명 중에 40명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니까 시험이 사실은 되게 힘들다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부 다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인데 그 중에 합격률이 이 정도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험하고는 질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보통 둘 중에 한 명이 된다 이렇게 하면 50%죠. 50% 정도 되면은 2명 중에 1명이 되는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아무나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선발된 학생들이 훈련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또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50%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치열하게 10대 1의 경쟁이 질적으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본인들이 속한 학교를 보면은 의미들이 다 달라지죠. 영남대부터는 아주 이렇게 떨어집니다. 51% 이렇게 되고 여기로 보면은 아주대 밑에 인하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로스쿨의 절반 가까이가 50% 이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광대로 보면은 100명 중에 70명 이상이 불합격합니다. 100명 중에 70명 이상이. 이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왜 이렇게 불합격이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인데 1번에 보시면은 학교별로 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주 원인이 학교인가 학생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근데 저희들이 이제 10년 가르쳤으니까 저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쌓여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바로는 합격률을 차이내는 주 원인이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이거는 변동이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본인이 속한 학교가 확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합격률이 의미 있게 변한다 이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가이고 그냥 상수로 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왜 그럼 학교 쪽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로스쿨은 지금 편차가 없어졌어요. 학생들이 지금 이제 로2 정도면은 편차가 없어요. 예비로 3이면 편차가 없는데 우산 학생들을 모아놨는데 예전에 이렇게 로스쿨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4, 5년 전부터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지금은 이제 골라요. 그래서 리탄두 문제 때문에 학교 레벨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니까 학생 간은 차이는 없는데 합격률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학교 쪽인데 그럼 학교가 왜 그런가 이런 부분이에요. 학교가 왜 그런가 이런 부분인데 합격률이 높은 학교들을 보면은 이 학교들이 성균관 대학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사법시험 경험이 있어요. 학교가.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양대까지가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낮은 대학들은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시험이 되고 거기에 한 경험치들이 없어요. 경험치들이 없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다 전공을 달리 하다가 법에 대해서 전부 다 문맹인데 들어가서 학교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디서 이제 보는가 하면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그룹에 속했구나. 이걸 그때 이제 알게 되니까 너무 늦게 되는 겁니다. 늦게 되니까 NC로 가게 되고 NC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학교 측은 이제 이 경쟁은 저하됩니다. 이 부분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개인적 공부 커리큘럼을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학교라는 그 한계, 환경적 한계를 내가 벗어난다, 넘어선다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조금 더 보면은 예컨대 보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우수하다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하면은 원광대 30%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대학생들은 어떨까? 대학생들이 우수하게 성적으로 되겠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100명 중에 70명이 안 되고 30명이 되겠다. 이 얘기는 합격한 30명도 하위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격률이다 이게 큰 의미가 있지만은 그 안에 질을 따져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도 예컨대 부산대다 뭐 이렇게 하면은 건국대 안 볼까요? 건국대 하면은 40% 정도니까 여기서 100명 중에 10,000명이 되니까 10,000명이 또 하위권으로 된 거예요. 하위권으로 되면은 취업의 불리함, 법적 공제로 진출하는데 불가능함 이런 부분이 계속 겹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한계를 못 넘어선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 개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점 부족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좁혀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법학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미흡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학생이 경영학 학생이죠. 경영이니까 법학하고 반대되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열심히. 차라리 경영학을 잘 공부를 안 하고 거의 제로인 상태로 법학에 들어오면 더 쉬워요. 배운 게 없으니까. 경영학 특징은 나는 경영학은 모르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도 이런 개념. 학문의 본질이. 예컨대 우리가 이제 예시로 들었던 게 뭐 저런 거 있죠. 마케팅.
이렇게 해서 남극에 가서 냉장고를 파는 방법을 고안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무의 수위를 창조하는데 법학은 유에서 무를 만들어가는 과정, 반대로 좁혀가는 과정이. 판사들이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판결만 하나로 탁 압축하고, 검사들도 수많은 증거물을 가지고 공소장을 압축하고, 변호사들도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소장을 쓰고, 이렇게 좁혀가는 훈련인데 반대 훈련을 계속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축구 선수를 선발하는데 야구 훈련을 계속해 오니까 들어와서 법학이 어떤 특성인지 이걸 빨리 파악하는 학생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르쳐 보면은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재학생이 아니라 우리가 재학생을 처음 하니까 재수생들이 오는데 다 하위권이에요. 그 변신은 떨어지는 순간에 무조건 하위권이에요. 뭐 고득점으로 합격했다, 이게 불합격했다 자체가 하위권이니까. 합격률이 53%인데 작년에 거기 떨어지면 무조건 하위권인데, 학생들이 하위권들이 우리 학원에 오면은 고등학교로 치면은 5등급이야. 뭐 7등급도 오고 8등급도 오는데 나중에 공부를 가르치면은 어느 순간에 물리가 팍 터져요. 어느 순간에. 그 물리가 이제 터지는 순간이 개인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도를 받으면 물리가 터져요. 그 작년에 졸업시험을 실패한 학생이 와서 변호사 시험을 1160점 맞아가지고 전체 50등 안에 들고 졸탈난 학생 1월에 와서,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원래 연락을 했는데 판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판사 시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필기로 보는 시험을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고, 나중에 면접 과정만 남았는데 아마 될 거예요. 성적이 워낙 우수해가지고. 그래서 전문가 지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부 초기에는 더더욱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로 3들이 오고 학원에 겨울방학 때는 로 2는 못 오고 로 3이 오는데, 로 3하고 또 재수하는 학생하고 격차가 있어요. 로 3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면은 금방금방 크기 때문에 지금 예비 로 2나 로 3이 지금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앞서는 커리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변호사 시험 합격 난이도에 인식이 조금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 되겠지 뭐. 절반 되니까 나도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 격차가 되게 크게 벌어져요. 그걸 인식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 확보가 또 부족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대학원이니까 분지한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고시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약간 루즈하게 방학 때도 여행도 다니고 뭐 인턴도 가고 이렇게 해서 공부 시간 확보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섯 번째로 전문성에 결여된 비효율적인 학습이다. 이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이 갖는 고유 특성들이 있어요. 고유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파악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 실천과 분리되어 사건 강의를 듣는 데만 의존하는데 대부분 그렇죠. 인강 듣보 이렇게 하는데, 인강은 듣는데 듣는 귀가 열리면은 잘 들리는데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채로 하면은 실전하고 분리돼요. 이거 시험을 계속 보면서 채점도 받고 첨삭을 통해서 교정 없이 단순히 강의를 수강한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남은 기간을 보낸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우수하게 되고, 현재 상태로 쭉 가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 어떤 법에 대해서 특별한 소질이 있지 않으면은 경합권에서 경쟁할 것이다. 그리고 합격하더라도 뭐 커트라인 900점이면 950점 근처에 합격하니까 이거는 사회 나가더라도 크게 장점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을 봐요. 자, 고득점을 꼭 해야 됩니다. 고득점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법조계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1년에 2,000명이니까 5년이면 10,000명.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면 앞으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은 한 5만 명 이렇게 해버리면은 일자리는 줄어든다, 일감은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업무 환경도 바뀌고 있고, 뭐 경기 침체다 이런 부분은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전제하면은 경기가 이렇게 예전처럼 수직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나온다 이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경, AI 발전이 있다. AI가 발전하면은
AI가 변호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AI를 잘 쓰는 회사들 아니면 전문가들이 많은 변호사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혼자서 100명이 하는 일을 처리하게 되니까 나머지 99명은 이제는 잉여가 된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환경에 대처하자면은 학업 성과를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법적 위상이 다원화가 좀 심해되고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그 다음 좋은 스펙으로 높은 지위에서 시작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겨우 취업을 이제 하는데 만족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다원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념해야 되고, 이제는 본격적인 경쟁이다. 로스쿨 들어가는 거 끝이 아니고 이제는 시작이다.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판사는 검사 법조 공제로 진출하니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근데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준비하자. 준비하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3번으로 가야 됩니다. 1000점 이상은 득점을 해야 돼. 우리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로펌의 이제 대표들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1000점을 기준으로 뽑느냐. 1000점이면은 학교 불문이에요. 우리 그 세종에 2년 전에 갔던 친구들이 하나는 5시로 합격했고 하나는 3시로 합격했고 한 학생 아주대, 한 학생은 부산대 로스쿨인데 둘 다 세종으로 이렇게 컨펌이 되는데 세종의 그 인사권자를 우연히 이렇게 군대에 이렇게 연결이 있어가지고 만나보니까 1000점이면 왜 그렇게 뽑아졌냐 이렇게 하니까 1000점이면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기준이다 이렇게 봐요. 왜 그렇게 정하게 됐냐 하니까 900점 초반대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훈련을 다시 시켜야 되니까 이게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무조건 이제는 1000점 이상을 뽑는다 이렇게 하니까 주요 로펌의 절대 채용 기준이다. 그 1000점이면은 한 작년 기준으로 600등에서 700등 정도. 그러니까 상위 한 25%. 이렇게 하면은 좋은 자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일단은 재학생이니까 2번을 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은 3번을 해야 된다. 그리고 3번을 성공하면은 경력 법관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경력 검사로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마지노선으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겨울 2개월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보내느냐. 1번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거는 인식을 할 겁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다. 1년밖에 안 남았다. 해야 될 공부는 산더미 가고 그 다음에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전부 열심히 하고 있다. 경영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배우는 게 없어요. 학생들이 모두 다 동의합니다. 학교에 배우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학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학교에 배우는 게 없죠.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 교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학생은 교정에 대해서 저항감도 가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시험이 안 되니까 학교에 배우는 게 없다. 또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돌이킬 수 없다. 돌릴 수 없다. 로스쿨 3년이 법학 공부를 익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변호사 시험이 옛날에 사법시험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연수원에 가서 기록형을 한 6, 7년에 걸쳐서 하던 걸 3년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3년에 걸쳐서 하라고 하니까 법학을 익힌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구조상은 불가능해요. 차라리 법대가 활성화돼가지고 법대를 졸업한 학생이 로스쿨 가면은 시간으로 충분한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6번 학교 합격률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보는 게 그 수준이고 공부하는 게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겨울 2달을 잘 보내야 된다. 잘 보내지 않으면은 우리 NC 과정이 오게 돼. NC 과정. 그때는 너무 힘이 드니까 재학 중에 합격하자. 남겨 유의할 점은 본인 학교 소속 변시 합격률을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나쁜 쪽으로 의식을 해야 돼. 준비를 하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하자 이런 부분이고 판검사 합격률도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몇 명을 배출했으니까 내가 거기 압도적으로 가야 된다. 3번 학업 성과가 압도적으로 나와야 돼.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이 이게 중요한데 기본서 위주로 좀 튼튼히 학습을 해야 돼. 학생들이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바쁘면 암기장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암기장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예컨대 민사법을 기본서로 보라 이렇게 하면은 그 1000페이지는 없는 거 어떻게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0점을 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예컨대
1000페이지짜리 책을 본다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50페이지씩 보면은 20일은 못 봐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얇은 책을 자꾸 보는데 그건 지식이 이제 갇히니까 이거는 늘진 않아요. 그래서 다만 요 기본서 개념이 교수님들 거 말고 강사님들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돼요. 그걸. 그리고 민사법은 반드시. 절차법은 또 기본서로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절차가 쭉 올라가니까. 이게 잘라진 책으로 보게 되면은 동강 보게 되기 때문에 절차가 전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기본서로 꼭 봐야 되고, 그 다음 민법은 무조건 기본서 봐야 되고, 다만 주의할 점은 교수님들 기본서로 보면은 그거는 너무 비효율성이 높으니까 그냥 강사님들 써놓은 기본서, 유명한 사람들 거 있으면 어느 책이든 무방합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한다 이 부분은 모든 수험생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를 통해서 남을 앞선다 이 부분은 불가능이고 법학의 특성을 잘 익혀서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로2나 로3은 여기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와서 경험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원과 연계해서 학습 진행 정도로 수시로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학경률이 50%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학교 수준으로는 학생들을 붙인다 이런 부분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시스템을 가동을 하자 이런 부분이 6번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번 과정이 1번부터 9번까지 어떤 학생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초시 합격을 목표로 한다. 또 고득점이다. 법조 공직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다. 그 다음 학교 내에서는 획기적 향상을 좀 해보자. 그 다음 졸업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하자. 물론 변실을 당연히 준비하자. 9번을 보면은 일일 성공 10시간 이상은 공부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이 좀 쌓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법학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의 입학시험이 리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트는 별거 안 하고 이제 머리로 대처하는 부분인데 법은 궁뎅이 싸움이에요. 궁뎅이 싸움이고 막 암기를 해야 되는데 리트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시험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운영 일정 요거는 각자 참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자 방학 때는 열심히 했는데 학교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백이 너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요게 방학 때는 초시 합격반은 사령, 판례, 쟁점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다뤄요. 사례도 다르고 중요 판례도 다르고 그 연결된 중요한 이론 쟁점을 다루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가면 또 풀릴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원격 지원을 해줍니다. 온라인 모의고사도 보고 또 채점 첨삭도 진행하고 주말에는 와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서머스쿨에 오면은 이때는 다시 한번 다지고 기록형으로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면은 한 8월 말 정도면은 변실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날 거예요. 저 주제별로는. 그 다음 9월부터 12월까지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스포트를 이렇게 힘차게 해가지고 내년 1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로2면은 아주 여유가 있는 것이고 로3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까지는 공부를 좀 마무리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수강생 혜택인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 지정자 석체가 있고 개인 사물함이 이렇게 다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들이 그룹 지도를 하고 당연히 무료 대면 첨삭 혜택도 있고 그 다음 필요하면은 강의를 무료로 인강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장학금 지급하고 변호사님들이 와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상담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은 다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 학사 일정을 보면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민사법 오전에 2시간 반 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법하고 공법은 오후에 2시간을 합니다. 그럼 잘못 생각하면은 강의 시간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는 이렇게 조청만에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 안에 전문가들은 지식을 빠르게 습득해서 지금 강의 듣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자율시간을 자 볼까요? 자율시간을 오전에는 민사법을 쭉 하고 오전에 주간 일정을 보겠습니다. 월, 화, 수 이때까지는 강의가 진행이 되고 목요일은 대면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자율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금토는 또 정상적으로 강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점심시간에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2시간 동안 공법이나 형사법, 사례형 강의가 진행이 되고,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4시부터 6시 20분까지는 자율학습을 하고, 그 다음 식사를 한 다음에 저녁부터는 자율학습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강의를 들어도 잘 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가 지도하는 심화 그룹 지도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무리 해도 잘 늘지 않는다. 강의를 들어봤자 내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도반을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 됩니다. 소수청의 심화 그룹 지도 안내 부분인데, 이거는 학원 커리어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이건 유료로 별도로 진행되는데, 일단은 한 개 반에 4명이 정원입니다. 4명이 정원이고, 진행 방식은 과외식으로 지도를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업만으로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참여할 필요가 없고, 수업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은, 나는 검사 쪽으로 진로를 잡았는데 형사법을 더 하고 싶다. 판사 쪽으로 진로를 잡았기 때문에 민사법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신청하면 됩니다. 대신에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반 학생이 1시간당 8만 원인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니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진로가 어느 쪽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1일 일정을 보겠습니다. 1일 일정이, 우리 학원의 특징은 매일 시험 봅니다. 매일 시험. 9시 반부터 10시까지 민사법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진행에 따라서 민사법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모의고사가 공법이나 형사법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민사법을 할 때는 민사법, 형법을 할 때는 형사법,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 다음 강의를 듣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또 강의가 진행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오후에 자율학습을 2타임을 하고, 저녁에 자율학습을 또 2타임을 하면 4타임. 그 다음 더 학습을 해야 되겠다 하면 11시까지 하면은 자율학습을 5타임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강의를 2타임을 듣고, 2타임 듣고 자율학습을 5타임 정도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험 임박해서 공부하는 정도 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이거는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휴대폰은 저희들이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강의실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여러분이 와 있는 데가 본관입니다. 우리가 본관의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학생이 많아지면 별관까지 활용하게 될 것인데, 현재는 본관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강의실은 이거는 강의를 듣는 공간이고, 학습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요거고, 그 다음 공부하는 공간은 요 공간이에요. 여기는 다 칸별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개인 이렇게 사물함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이 조성이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요번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행정부 이유백 교수님인데, 이분은 성균관대 로스쿨을 퇴직을 하셨죠. 퇴직을 했고, 채점 경험도 많으시고 출제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또는 채점위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민사법의 이관영 변호사, 그 다음 김영진 변호사, 이분들이 투입이 될 겁니다. 형사법은 박준 변호사도 있고 정현석 변호사도 있는데, 두 분 다 아주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오늘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